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네 번째 영상 좀 빨리 전달해드리게 됐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박 소식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자, 소시가 앞선 영상에서 요 사진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임영웅님의 해외 공연일 수도 있고 또 2집 앨범의 세계 무대 진출을 위한 깜놀 일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장일지도 모른다. 제가 뭐 여러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왔는데 야, 정말 너무나 놀랍게도 임영웅님이 부산에 등장했다 라고 합니다. 물론 저 사진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좀 얻어 걸린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이 영상들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해외 진출을 도전할 것이다. 여러 세대와 공감을 원한다. 제가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팝 가수와 함께 비견될 만큼 임영웅님의 이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외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집중받는 게 아니라 트로트와 힙합, 그 다음은 글로벌이다 라면서 많은 언론사에서 임영웅님의 이 해외 활동에 대한 깜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세대와 공감하고 싶고 해외 팬들과 공감하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게 그 기회가 콘서트일지 아니면 또 다른 공연일지 어떤 형태일지는 임영웅님이 말을 굉장히 아꼈어요. 근데 제가 이미 예전부터 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의 일본 콘서트 그리고 LA 콘서트와 같은 동남아 지역의 콘서트. 제가 어제도 전달해드린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놀라웠던 건 베트남도 베트남이지만 인도네시아였어요. 한 유튜버가 방문했는데 임영웅님의 이름을 열창하고 BTS의 이름을 외치던 그것도 남자들,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 일반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임영웅을 외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일본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도 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예측에 대해서 언론사에서는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이 이때까지 이제나만 믿어요, 보금자리 등 트로트만이 아니라 사랑은 늘 도망가와 우리들의 블루스, 런던보이, 발라드, OST, 포크, 락, 랩, 힙합 다양한 곡들을 발매해 왔기 때문에 그런 임영웅님이 과연 해외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외국어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나 팝 뮤직을 시도할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제가 이 얘기도 오늘 아침 첫 영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이번 타이틀곡에 분명히 팝 장르의 노래 그리고 개사 버전의 노래가 나올 수도 있다. 외국어 가사가 돋보이는 노래나 팝 뮤직을 시도할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 언론사의 기사처럼 임영웅님의 이번 2집 정규 앨범에는 해외 무대를 배경으로 한 깜짝 놀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임영웅님의 파격적인 노래가 발매될 가능성도 어떻다란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높은 현재의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LA 콘서트 투어에 대한 집중도 계속 받고 있어요. 미국 투어 등 해외에서도 활발한 콘서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영웅은 SNS에서도 트로트 가수의 틀을 벗어난 힙한 패션 감각과 분위기로 다양한 연령의 팬층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변신이 더욱 기대감을 자아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작곡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흘러나왔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가 함께 거론된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추가해서 드려볼까 합니다. 자, 테일러 스위프트는 1989년생으로 임영웅님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수가 데뷔를 했을 때부터 미국의 트로트라고 했던 이 컨트리 팝에 대한 열풍을 다시금 불러일으키면서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그때 주요했던 인기 요인 중에 하나가 당연히 노래를 잘했고요. 더불어서 이렇게 젊은 가수가 정말 60년대, 70년대
유행했었던 미국의 컨트리 팝을 세련된 느낌으로 재해석을 해냈다. 그것이 당시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한 인기를 끌면서 아주 초대박을 터뜨렸거든요. 자, 쭉 내려보면 테일러 스위프트란 가수죠. 1989년생으로 펜실베니아주 출신입니다. 당연히 미국인이고요. 바로 이 가수인데 정말 세계적인 팝스타거든요. 그리고 임영웅님과의 공통점이 바로 싱어송라이터라는 겁니다. 자, 싱어송라이터는 노래를 직접 작곡, 작사,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가수의 끝판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똑같아요.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임영웅님이. 그리고 보면 21세기를 대표하는 대중음악교의 대표 인물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보드에서 뽑은 2010년대 가장 성공한 여성 음악가로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란 가수가 선정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뭐 수백만 장의 앨범을 판매했고 1집부터 8집까지 400만 장 이하로 판매된 앨범이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400만 장 이상 판매가 됐고 10집은 600만 장이 넓게 팔려나가면서 엄청난 파워를 자랑했어요. 근데 이 가수가 그래미 어워즈에서 여자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앨범상을 3번이나 수상했고 이 앨범의 장르가 다 달랐다고 합니다. 왜 임영웅님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와 함께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조금 느낌이 오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미 어워즈면은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음악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3번을 수상했는데 3번 다 다른 장르의 앨범으로 상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리고 본국인 미국에서도 압도적인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양한 앨범 장르를 발매하며 아시아, 오세아니아, 중국에서도 가장 많이 앨범이 팔린 여자 가수로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선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 음악 시장 2위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제가 그래서 임영웅님이 일본 콘서트에 진출할 가능성과 일본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던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지금 보면은 이 세계 음악 시장인 2위인 일본 무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역시 일본에서 2015년, 2018년에 각각 도쿄돔에서 콘서트를 매진시키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자, 이런 것이 모두 가능했던 건 음악적 성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가수의 음악성은 단연코 싱어송라이터의 면모라고 합니다. 자신의 곡을 전부 다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번 앨범에 극찬 평가가 나오고 있고 단 4명밖에 없는, 역사상 단 4명밖에 없었던 그래미상, 올해의 앨범상 3회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가수가 바로 이 테일러 스위프트인데 굉장히 놀랍게도 임영웅님과 동일한 싱어송라이터다. 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걷고 있는지 느낌이 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초창기 때 앨범의 이미지, 동화스러운 이미지를 물씬 풍기던 이 여가수는요, 20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수려한 가사와 작사, 작곡의 능력을 거의 최고 수준이다 라는 극찬을 받게 되면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다 보니까 매번 앨범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컨트리 팝의 장르를 4집부터 벗어나면서 여기 보여져 있죠? 4집까지는 컨트리와 지쳐지는 이 팝의 연장선, 그러니까 컨트리 팝과 일반 팝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앨범이었습니다. 그리고 5집부터는 컨트리에서 완전히 팝 장르로 전향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근데 임영웅님은 놀랍게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조차 싱어송라이터의 길을 걸어오면서 4집쯤 됐을 때 임영웅님의 1집 정규 앨범처럼 트로트에서 발라드로 연장선에 놓여지는 앨범을 발매했는데 벌써 폴라로이드라는 더블 싱글 앨범을 발매하면서 이미 그 장르의 벽을 뛰어넘었죠. 그리고 이번 2집 앨범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는 5집에서 보여줬던 완전한 장르의 전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너무나 크다. 그 대표곡으로 등장할 것이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
모래 알갱이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영웅 님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한 이 자작곡이 트로트의 느낌이 1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임영웅 장르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테일러 스위프트가 4집에서 5집을 넘어가면서 보여줬던 이 깜놀 행보를 임영웅님은 불과 1집에서 2집으로 넘어가면서 이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전 세계적인 가수로서 호평받고 동남아, 일본, 중국 전 세계로 이 엄청난 앨범을 발매하면서 10주까지 큰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싱어송라이터의 성향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며 음악적 한계를 긋지 않고 그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행보를 이 세계적인 가수도 4집 앨범에 다다라서 해냈는데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불과 2집 앨범 만에 엄청난 이 행보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야, 이러니 어떻습니까? 난리가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가수와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아침 영상에서도 전달드렸다시피 임영웅님의 이번 2집 앨범에는 분명히 언론사에서도 예상하고 있다시피 아마도 외국어 개사로 만들어진 버전의 깜놀할 해외 겨냥곡이 등장할 것이다. 그게 제 예상이 맞다면 타이틀곡일 것이고 타이틀곡이 아니라 할지라도 후속곡으로라도 임영웅님의 이 해외 무대 진출을 위한 엄청난 노래가 공개될 가능성이 지금 너무너무너무 높은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이 저녁 9시 25분에 방영이 됩니다. 최대한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좀 방영되기 직전까지 좀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제가 앞에 예고를 드렸습니다. 방송 끝나자마자 리뷰 라이브 방송을 제가 해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려해 주시면서 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미 투표 활동 함께 부탁드리면서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